반갑습니다. 투혼교육 영어 대표이자 헬렌영어학원 원장 구현정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었던 수능 영어, 영어에 대한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번 수능의 경향을 살펴보고 내년에 있을 여러분의 수능을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학생들의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작년 수능인 2021학년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12%였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있었던 육모, 구모. 육모는 1등급 비율이 5%, 구모는 1등급 비율이 4%였죠. 예, 수능보다는 전년도 수능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자, 올해 수능은 육모와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라는 평가가 각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가채점 결과 수능 1등급, 올해 수능 1등급의 비율은 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6%라고 했을 때 전년도 수능의 딱 절반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문제가 좀 어려웠다,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단순히 어려웠다기보다는 어디가 어떻게 왜 어려웠냐를 살펴볼 텐데요. 문제로만 봤을 때, 즉 지문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난이도가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바로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1, 2, 3, 4, 5라는 선택지에서 답을 찾기가 전년도 수능에 비해 좀 어려웠다는 거죠. 어렵다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답이 4번인데 2번쯤에 굉장히 매력적인 답. 나도 답이야, 나를 골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2번을 넣어도 답이 될 것 같은데 3번은 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위에 걸 다 해석을 했는데 도저히 1, 2, 3, 4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선택지에 있는 어휘에 헷갈림이 있을 때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면서 이번 수능은 좀 어휘에 강한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휘에 강하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많이 외웠다라기보다는 많이 외운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꼼꼼히 잘 풀어봤냐. 자, 그래서 결국은 문제풀이 능력을 보는 문제였다는 거죠.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영어 문제풀이 능력, 즉 공부를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이번 수능은 1등급 친구, 94, 96이 늘 나왔던 1등급 친구들에게는 크게 어려웠다라기보다 2, 3등급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EBS 연결해 보시죠. 평가원에서 발표한 걸로는 EBS 간접 연결율이 51%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 EBS네? 이거 EBS네? 이렇게 보는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 네, 그런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러면 이 간접 연계가 되고 나서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EBS가 간접 연결하는데 EBS를 봐야 할까요?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강사마다 좀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물론 연결이 51%이긴 하나 나쁜 문제들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예전 같은 경우 정말 꼬아서 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번 수능을 봤을 때도 EBS에서 수능 특강 영어 영독 수능 완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묻고자 했던 의도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EBS는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 분석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한 번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BS 연결랑 마찬가지로 선생님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 할까요? 마찬가지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인데, 수능은 문제은행식이 아니죠. 나왔던 문제를 다시 또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풀어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내신도 기출문제 풀어보자는 똑같이 안 나오지만, 그죠? 그쵸?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냐? 물론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풀어보지 못했던, 올해 풀어보지 못했던 난이도를 또 다른 해에서 볼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많은 기출을 풀 필요는 없어요. 한 3년 정도. 그죠? 특히 막 절대평가가 있기 전에 그건 필요가 없고 한 3년 정도의 기출을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무시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꼭 풀어보고 분석 수업 듣는 거 한 번씩 꼭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있었던 3점짜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2021에는 3점짜리 문제가 어법, 장문, 어휘, 주제, 빈칸, 문장 넣기 순서에 있었고, 올해 수능에서는 밑줄 의미 파악, 그 다음 어법, 주제, 빈칸 두 문제, 문장 넣기 순서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일 끝에 있는 순서에 대한 겁니다. 이게 순서 문제가 저희가 이번에 EBS를 보면 쉬운 순서 문제는 그렇잖아요. 접속사 연결, 맞죠? 접속사, 연결사, 그리고 아니면 대명사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굉장히 금방 나온 문제들, 되게 쉬운 문제들 많았죠. 자, 근데 이번에 봤을 때
EBS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연결사, 접속사가 없는 순서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받았었고, 실제로 연결사가 아니라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다른 단어로 연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능에 그런 순서 문제가 나왔죠. 지시사 없고요. 연결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요 뭐죠? 접속사 연결사 없죠.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로 연결되는 그런 순서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좀 제일 강조되는 어법이 관계사랑 접속사를 구분한다. 왓댓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동사 자리에 뭐가 쓰일 수 있냐. 자, 그 문제가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자, 그게 답이 4번이었었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다른 답들이 있어서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문제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밑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고 3점짜리였죠. 이게 사실은 이게 신유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밑줄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잘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하지만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릴 만큼의 문제였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친구들이 풀면서 좀 더 시간, 그러니까 한 번보다는 조금 더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 뜻을 강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번에 본 readly란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친구들 다 바로 딱 뜻을 말하라고 하면 이 ready라는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게 너무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한 단어가 되는데 이건 쉽게라는 뜻이에요.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인데 여기 보면 자, 아침에 통근을 할지 말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게 바로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얘를 복잡하게 본다기보다는 사실 내용이 3단계로 딱딱 끊어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주제 문제였고요. 답은 5번이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functional, 기능적인이에요. 여러분, 기능적인. 우리가 얘들아 기능적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딱 순수 그 역할을 해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답이 과학적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 역할이야. 그래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는 과학에서의 무슨 역할을 해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해석이나 아니면 합의가 되고 일치가 돼서 규칙으로 축소가 돼 딱 정해지는 거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will not prevent, 막지 못한다는 거야. 뭘 막지 못해? 패러다임이 연구를 가이딩하는 걸 막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패러다임은 원래 본인이 하는 일인 연구를 가이딩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본인의 몫을 다 한대. 그때 들어가는 단어가 뭐다? functional. 이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지. 그치? 고3 수업 들을 때 쌤이 애들 항상 강조했던 단어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면서 어휘가 중요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29번 볼 텐데요. 어법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4번의 what인데 보세요. 자, 세포 신진대사와 구조가 복잡해야 합니다. 뜻도 우드비야. 자, 내가 말했어. 수업할 때. 얘들 봐봐. should be가 종사인데 would not be가 또 동사야. 동사 두 개가 갑자기 연결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접속사가 없이. 그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일 경우 두 번째 동사 앞을 끊으면 돼. 그럼 얘가 동사잖아. 앞부분은 주어부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주어부가 돼야 돼. 해석해 볼까? 수용 메타볼리즘과 스트럭처가 복잡하다는 것은 뭐뭐한 것은? 그럼 뭐뭐한 것은 완 맞는데?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 아니죠. 구조 파악하셔야죠. 자,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잖아. 우리가 보통 완벽한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는 줄 알거든? 아니야.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잖아. 비동사 뒤에 보호가 들어가는 것도 완벽한 문장이야. 그래서 복잡해야 한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접속사 대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이 배웠던 문제긴 한데 이게 정말 한 번에 여기 앞에 보면 되게 매력적인 답들이 많아. 이 대동사가 뭘 받아줄까 헷갈릴 수도 있고, 이 단어가 내가 많이 본 different랑 되게 비슷한 되게 뭐로 쓰였지? 이렇게 2번, 3번에 되게 미끼 같은 답이 있으므로 4번이 체크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앞에가 조금 그렇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다 보면 완벽한 근거를 가진 답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끝까지 꼭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다음요. 자, 이번엔 33번 한번 볼게요. 빈칸 문제였어. 이건 빈칸 문제고 여기 보면 얘들아 change rules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규칙을 바꾸는 결정에 참여를 하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좀 헷갈렸던 게 만약에 change에 make가 있었으면 저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드는 결정에 참여해라. 근데 저는 규칙을 바꾼다고 하니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바꿔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바꾸는 자체가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change란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다른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직접 유저가 되라는 거잖아. 직접 사용자가 되라는 거니까 직접 participate, 참여하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음 가시면 네, 34번이에요. 사실은 거의 좀 제일 어려웠지 않았냐 하는 문제고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풀었던 것들은 이렇게 의견들을 막 게시판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뭐 답이 2개가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글들이 있더라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question of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question of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다, 뭐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이렇게만 본다면 이건 답이 2개인 건 좀 아닌 것 같고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by the outsider, 그러니까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인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역사가가 역사적 정보를 계속 많이 모으고 가는 거. 그치? 하나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question of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외부인의 관점이라는 걸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요. 자, 37번 문제인데 임세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순서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fictional and real world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C에서 이 real world가 existing world, 그죠? 쭉쭉쭉 나오면 여기가 지금 human mind,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뭐로 나왔습니까? inner quality,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특징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대명사나 접속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배치된 곳을 찾아주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는 좀 평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black and white film, silent black and white film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4번에 보시면 벗이란 말이 있고 sound and color가 있거든요. 이 sound가 silent의 반대말이 되고 이 color란 말이 black and white의 반대말이 되잖아요. 벗이란 분명한 접속사가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거는 3점짜리 문제인데 답 찾기는 굉장히 용이했어요. 하지만 위에 내용이 좀 헷갈렸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여기서 해석 안 나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분명한 힌트가 있기도 하니까요.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능 영어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자, 지금 되게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요번에 있었던 수능 문제들 한번 들어봤잖아요. 자, 그럼 꼭 뭘 기억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꾸준히 공부한다.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중요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절대평가 이꼴 영어가 쉽다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평가가 되었다는 거지 영어가 쉬워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90점 이상에게 1등급을 주겠고 80점 이상에게 2등급을 주겠다는 거지만 영어가 너무 쉬울 거야, 얘들아. 이런 말은 한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 근데 애들이 무조건 절대평가라는 생각을 조금 만만하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영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기술을 알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법이 좀 필요하겠어요. 자, 다만 내신 기간에 잠깐 공부하는 거 이제 불가능한 거 아시겠죠? 영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거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휘 공부도 필요하고요. 자, 막연하죠? 어떻게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자, 이번에 수능치 많은 헬렌 영어 친구들이 자, 모두가 1등급이면 참 좋겠죠. 물론 대부분 1등급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원했던 그 등급에서 절대 떨어진 친구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전부 다 100%가 1등이라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았던 수능, 제일 잘 친 수능은 본인들이 목표로 했던 등급을 달성한 그 수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게 무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때만 공부하는 거 이제 고3 때는 통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는데 대신 물론 절대평가니까 굳이 100점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바로 그 1등급으로 가는 길에 헬렌 영어 투혼 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